안녕하세요.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하면 이제 올해 작년 세금 보고를 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 그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제이황 씨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이황 씨. 안녕하세요. 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세금 보고 혹시 유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솔직히 자영업을 제가 또 하고 있었잖아요. 네. 세금 보고 유형은 잘 모르죠. 특히나 집에 오케이. 대해서 모르고 보통 한국 분들은 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털어주세요. 털어주세요 많이 하죠. 네, 네. 오케이. 예, 뭐 털어주세요처럼 이제 그러니까 한국 분,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나가는 익스펜스도 많고 그쵸. 들어오는 돈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버는 소득보다 세금을 내고 네트 인컴으로 받는 게 이제 그게 본인들의 소득인데 이 세금 보고서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세금 보고서 유형이라고 하면 보통은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셔갖고 세금 보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솔 프로프라이터십이라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1099을 처럼 받으셔가지고 보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1120S라는 세금 보고를 하세요. 그 1120S를 보고를 하는데 그 저희가 매년 4월달에 세금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세금 보고를 하기 전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집을 살려고 이제 버젯이 정해졌을까라고 가정한다면 얼마만큼의 세금 내 개인 소득을 보고를 해야 이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가 이제 세금 보고 하시기 전에 그 세금 보고서에 다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월급을 받으시는데 보통 월급을 받을 때는 이제 W2 웨이지 어너라고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은 세금을 윗홀딩을 하고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불을 받는다고 하면 세금을 떼고 뭐 700불에서 800불에 대한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본인 회사에서 이렇게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본인 회사가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는 건데 그런 분들은 그냥 월급 받으시는 분으로 해서 페이스톱으로 퀄리파이를 하지만 그냥 1099, 그렇죠. 1099로 받으시는 분들은 좀 얘기가 달라요. 1099는 뭐냐면 어떻게 보자면 세금 보고서적으로 저희가 자영업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하기 전에 저희가 그 어떤 식으로 세금 보고를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한 저희가 회계사는 아니지만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의 데트 인컴 레시오가 나올 거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느 정도 이분이 집 사시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은 세금 보고를 할 때 보통 들은 얘기가 2년치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3년까지도 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크레딧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많이 헷갈려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제일 그래서 궁금했던 주제예요. 그러니까 1099을 저희가 세금 보고서를 보고하기 전에 보는 이유는 이제 부채 상환 비율을 계산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채 상환 비율이 어느 정도 저희가 맞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 가이드라인대로 하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2년치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지만 이제 4년 이상 비즈니스를 하시고 20% 다운을 하시고 그리고 신용 점수가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AUS 혹시 뭔지 아시나요? AUS? 네. 오스트레일리아? 올림픽 보니까. AUS는 예, 저희가 이제 그 융자 회사에서 이제 쓰는 용어이긴 한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Automated Underwriting System. 그러니까 Automated Underwriting System으로 무조건 융자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승인을 먼저 받아요. 승인을 받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프리퀄리파이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프리퀄리파이는 아닌데 제가 예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더라이터가 융자에 대한 기준을 심사를 할 때 그 차별하지 않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기준이 AUS인 거예요. Automatic Underwriting System에서 나오는 컨디션을 언더라이터가 저희한테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AUS가 왜 중요하냐면 20%를 다운하시고 점수가 720점 이상 나오시고 비즈니스 4년 이상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AUS에서 2년치 세금 보고서가 나오고요, 승인이. 네. 어떤 분들은 1년치 세금 보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즉 보고하기 전에
저희가 숫자로 좀 계산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숫자에 1년치 세금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2023년이니까 2022년도의 세금 보고서를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보고를 일단 하시기 전에 저희가 분석을 마치고 나서 AUS, Automatic Underwriting 시스템을 통해서 이분이 1년치 세금 보고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2년치 세금 보고서를 준비해야 되는지 1년치 세금 보고서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연하게 그냥 나는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2년치 세금 보고를 무식하게 막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세금 보고를 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죠? 저 지금 약간 화가 나는데요. 세금 보고를 많이 해가지고 잡으러 가야겠는데요. 잠깐. 세금 보고 CPA한테 보통 얘기를 그렇죠. 하죠. 이제 회계사 분들한테 이제 CPA한테 세금 보고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하시기 전에 미리 이제 융자 전문인들과 상담을 하시면 그게 중요하네. 이제 2년치 세금 보고, 그러니까 2년치 세금 보고를 준비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2023년이니까 21년, 22년도, 21년치의 세금을 22년도에 커버를 할지 아니면 22년도만 1년치만 세금 보고가 나오면 22년도만 그냥 있는 그대로 준비를 해서 들어갈지 그러니까는 회계사 상담 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이제 시나리오를 잡아놓고 이제 세금 보고를 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돈도 세이브 되고 지금이 텍스 시간도 시즌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4월 달에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잘 하시면 네. 내가 20% 다운하고 1년치 세금 보고 준비로만 해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1년치만 보고를 죄송해요. 1년치 세금 보고를 가지고 지금 세금 보고를 CP한테 가서 하기 전에 최윤석 융자인을 만나러 왔을 때 작년 세금 보고서 갖고 오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분석을 다 해드리고 AUS도 끝나고 이제 회계사 상담이 끝나셨다라고 하면 저희가 손님한테 요청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 회계사 분이 IRS에 보고하시기 전에 세금 보고서 드래프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드래프트를 주시면 저희가 아무래도 AUS를 다시 한번 돌려서 더블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주택융자담보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드래프트가 나왔을 때는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네요, 다시? 고칠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세금 보고서에는 감가상각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어려워요.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감가상각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내가 작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에어컨에 5만 불을 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갔을까요? 당연히 내 비즈니스에서 지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비즈니스에서 지출이 된 돈이 인컴일까요? 아닐까요? 인컴이겠죠. 그러니까 인컴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익스펜스로 감가상각으로 내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쓴 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컴을 인정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적으로 내 네트 인컴이 얼마인지 아니면 내가 트래블 앤 밀로 익스펜스를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나의 감가상각은 내가 얼마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 진행하기 전 그다음에 세금 보고 하기 전에 좀 세금 보고 그러니까는 2021년도 세금 보고를 토대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뭐 1099도 마찬가지예요. 1099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영업 플러스 뭐 계약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쵸. 왜냐하면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주택 만약에 구입을 원하신다고 하면 좀 전문가와 상담이 제대로 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계산법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시면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코퍼레이션 갖고 계신 분들은 세금을 보고를 약간 미룰 수 있잖아요. 또. 네. 미루는 것도 혹시 뭐 이렇게 결격 사유가 되거나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 하셨네요. 이 2022년도 인컴을 인정을 받으시려면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드래프트만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대출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 세금 보고를 다 준비하셔서 IRS에 보고가 돼서 뜨는 순간 혹은 IRS에 직접 가셔서 도장을 받아와야지 저희가 이제 일을 그 세금 보고 토대로 인컴을 인정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크레딧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면 비즈니스 4년 이상,
그리고 신용 점수는 720점 이상, 그리고 다운페이 20% 이상. 이게 충족이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그렇죠. AUS에서 1년치 1년치. 세금 보고가 승인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좀 모자란다 하면은 그러면 AUS에서 2년치를 달라 그럴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저희가 약간 플레이 어라운드를 한다고 하는 거죠. 예. 다운페이도 줄여보고 예. 기간도 한번 해보고 해서 그래서 이제 와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이제 예. AUS가 어떻게 이 분에 대한 그 융자 심사를 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와서 상담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다운페이도 좀 적게 하고 싶다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네. 보통 자영업자들이 그래요. 세금 다운페이 원래 적게 하고 싶어 해요. 그냥 저도 그렇고. 네네. 그런 걸 좀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집을 좀 돈을 덜 쓰고,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좀 어느 정도 준비하셔서 한번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 또 자막에 궁금하신 질문이나 혹은 뭐 다음 에피소드에 원하시는 어떠한 주제가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다음에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